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36일차 매일 달리기 136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5분 30초 페이스 이상 5km 달리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10월 12일 일요일, 현재 시각 10시 44분입니다. 어플 실행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플 실행 시켰고요. GPS 정상 작동 확인.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36일차 시작했습니다. (28분 5)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28분 7초. 거리 5.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36초. 음성에는 5분 36초, 화면에는 5분 37초, 케이던스는 183 이렇게 나왔고요. 5km 완주했습니다. 구간별 잠깐 볼게요. 사실 오늘 목표가 5km를 5분 30초 페이스 이상으로 달리기였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분 30초 이상에서 일정한 페이스로 달리기였는데요. 실패네요. 1km는 너무 천천히 달렸고, 2km는 그래도 5분 30초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3km 더 느려졌고요. 4km 들쑥날쑥, 5km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분 30초 이상에서 리듬 찾기, 오늘 좀 난항을 겪었네요. 내일부터는 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잡기가 쉽지 않네요, 역시. 죄송해요. 달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내용 말씀드릴 텐데, 오늘 내용 많이 유익한 내용입니다. 특히 하프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꼭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내용을 준비해 보았고요. 일단 여러분들 하프를 완주하시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생리적 변화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잘 인지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휴식을 하셔야지
몸이 다시 달리는 컨디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제 간과하시면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런 또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하프를 뛰고 나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에 대한 해결 방법,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익숙한 주제로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육 손상이거든요. 착지 시 장시간 충격으로 인해 근섬유 미세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햄스트링, 종아리, 대퇴사두근의 지연성 근육통 이게 생기는데 특히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고통이 절정에 다다른다고 해요. 지연성 근육통 다들 아시죠? 이것도 라이브 러닝캠 단골 주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근육 내 크레아틴 키나제,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 수치가 2에서 5 정도, 많게는 10배, 2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승되면 왜 안 좋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게 근육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효소인데 근육 세포가 손상되면 혈액으로 새어 나온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근육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 세포가 파열되면, 손상되면 이 크레아틴 키나제가 혈액으로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다라는 거, 혈액 속에 이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지금 나의 근섬유가 손상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프를 뛰고 나면 이 수치가 1000에서 3000 정도 나온다고 해요. 1000에서 3000. 이게 이제 보통의 지금 2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이렇게 근육 손상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 하프를 완주하면 생기는 두 번째 생리적 변화, 글리코겐 고갈입니다. 근육 글리코겐의 60%에서 80%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식욕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회복으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대1 비율로 섭취를 꼭 해주셔야 손상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프를 완주하고 나면 심혈관계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장시간 높은 심박수 유지로 인해서 일시적 심근 피로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완주 직후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고요. 안정시 심박수 회복이 느려집니다. 2, 3일간 심박수 데이터를 보면 평소보다 10 정도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몸속에서 발생하는 변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면역력 저하인데요. 코르티솔, 카테코라민 분비가 증가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감소합니다. 감기의 위험 증가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완주를 하시고 나면 특히 수면 플러스 영양 플러스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데요. 체중의 2%에서 4% 정도 수분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수치는 굉장히 작은데 제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2%라고 해요.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2%, 1%에서 2% 정도가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 입마름,
초기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4% 이상 부족해지면 근육의 피로, 집중력 저하, 두통, 무기력감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고요. 12% 이상 부족해지면 현기증, 실신, 혈압 저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마치고 하프를 뛰고 나면 한 체중의 2에서 4% 정도, 최대 4% 정도까지 수분이 손실되니까 상당한 수분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충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트륨, 칼륨 불균형인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 경련, 피로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회복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뛰시는 러너분보다 차이가 있는데 또 회복을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보통 이제 평균 지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균 지표.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로 나눠서요. 이제 기준은 초보자분들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달리기를 하시고, 중급자분들은 4회에서 5회, 상급자분들은 달리기를 6회 이상, 이렇게 이제 횟수로 편하게 지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실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초보자분들 회복 기간은 전체 기간을 7일에서 10일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2일에서 3일은 완전 휴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아주 가벼운 조깅으로 나머지 이제 한 7일째부터 3일 이후부터 10일까지는 이렇게 가벼운 조깅 해주시면 되고요. 중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1일에서 2일 차에는 휴식을 취해 주시고 3일부터 30분 정도 저강도 달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급자분들은 회복기간 2일에서 3일이고요. 1일 휴식 후에 2일 차에 가벼운 크로스 트레이닝, 예를 들면 자전거나 수영 같은 걸로 하루 대체해서 훈련하고 바로 달리기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분들은 회복도 엄청나네요, 빠르게.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거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는 회복 기간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핵심 지표로 보는 부상 정도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아침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프 정도를 뛸 정도의 실력이시라면 이미 아침에 또는 이제 달리거나 달리기 전 나의 평상시 심박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아침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대로 돌아왔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근육통, 무릎, 이런 통증이, 발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도 흥미로웠는데 수면 질의 정상화, 그러니까 달리기 하프를 뛰고 나면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면 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수면 질의 정상화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멘탈적인 부분에서 다시 훈련 의욕이 돌아왔는지, 달리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지표로 보는 회복 정도를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하프를 뛰고 나서 회복을 할 수 있는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만은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말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최소 7시간에서 9시간 수면 취해 주시고요. 수면. 그 다음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 30분 이내에 보충, 그리고 냉찜질 해서 염증 완화시켜 주시고요. 마지막 스트레칭해서 혈류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달리기를 하고 나서 딱 하셔도, 하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셔도 회복이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리기하고 내용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내용이 좀 길죠. 그런데 하프를 뛰고 나면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이거에 맞는 대응으로 잘 회복을 해 주셔야 또 부상 없이 다음 대회나 훈련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라이브 러닝캠 136일차 일요일 아침 러닝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저는 내일 137일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